연방 국무부에서는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범죄 행위, 비자법 위반, 사기, 미국인에 대한 폭력 선동, 국가 안보 위협 이런 이유를 들어서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17만 5천 건 이상 취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법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비자 취소 조치가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들을 식별하기 위한 지속적인 심사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소 사례의 대부분은 법집행기관과의 접촉에서 비롯이 됩니다. 폭행, 음주운전, 절도, 마약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원인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고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한 번 했는데 바로 추방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재범일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단속이 돼가지고 교육까지 받은 DUI 스쿨 같은 거 가서 교육 이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도도 마찬가지인데 절도 한 번 했다고 추방하는 거 아닙니다. 상습범들이 추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외에는 난폭운전,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 횡령 이런 것들이 주로 비자 취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에서 출산 관광, 그러니까 원정 출산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출산 관광과 관련해서 100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관광은 외국인들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출산 목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 받으니까 출산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걸 출산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비자 취소됩니다. 사기 사건들 또한 해당 부서의 단속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국 관계자들은 가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5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함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계획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외국인을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국무부에서 발표한 사례들을 보면은 실명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한 외국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그게 누군지 어느 국적자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 국적자들도 이런 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사기에 연루가 되어져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대단히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는 않다. 사기는 안 되죠. 특히 이 공금에 대한 사기, 연방정부의 자금에 대한 사기. 이게 뭡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죠. 또 다른 외국인은 허위 재무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고 투자자와 고객을 속였고 위조된 서류와 조작된 매출액을 사용해서 미국 비자를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축하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들의 비자 취소 사례도 언급했는데요. 한 외국인은 파시스트가 죽어도 민주당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썼었고, 또 다른 외국인은 커크가 너무 늦게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비자 취소해버렸습니다. 비자 취소는 추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찰리 커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찰리 커크에 대해서 많은 이민자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20대 젊은이 한 명,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30대 초반의 젊은이 한 명,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나이에 비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캠페인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끌었던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 캠페인은 뭐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화가 되어져 있고요. 각 대학마다 클럽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하고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조직이냐면 DSA랑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DSA도 전국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망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그 DSA 조직과 부닥칠 수밖에 없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성공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터닝포인트 USA가 전국에 확 불이 붙으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이 확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찰리 커크가 추진했던 행동으로 보여줬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기하자입니다. 말하자. 나와 토론하자. 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대화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살아있는 민주주의 정신이었던 것이었고요. 그 찰리 커크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나 황당하게 사망해버렸죠. 암살을 당해버렸죠. 이게 너무나 황망한 사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폭발력이 더 큰 겁니다. 찰리 커크는 나이는 젊지만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최고위직 관료들과 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방이 바로 신앙사무국, 페이스 오피스인데, 신앙사무국인데, 그 신앙사무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센 목사님이 바로 폴라 화이트 목사님, 여성 목사님이죠. 이 폴라 화이트 목사님도 찰리 커크의 터닝포인트 USA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었던. 요번에 지금 손현보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과정도 찰리 커크를 빼놓으면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찰리 커크는 젊은 나이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태어나서 외국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영국 정도 그나마. 그 외에는 외국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을 가겠다라고 선뜻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물론 한국에 이제 김민하 대표가 한 빌드업 코리아에서 초대를 했으니까 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초대받았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 반대편까지. 그런데 결심을 했습니다. 가겠다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왔을 때 손현보 목사가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가 구속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빼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종교 탄압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만나서 얘기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루비오 장관뿐만이 아니라 제이디 벤스 부통령한테도 보내줬습니다.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이라고 그래야 알아들으시니까. 우리 사람들은 시그널을 사용합니다. 시그널. 근데 이제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쪽 방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내각 멤버들이 들어가 있는 방에 찰리 커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방에다가 올린 겁니다. 글을. 한국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가 와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를. 근데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일정들이 많이 있었죠. 일정을 소화를 일단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접한 소식이 뭐였느냐? 우려했던 대로 손현보 목사가 잡혀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야, 이게 우리가 꼭 구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네. 그래서 본인이 하려던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 찰리 커크가 하던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손윤보 목사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자료를 좀 모아달라라고 부탁한 게 맥코이 목사였습니다. 람 맥코이 목사. 자료 좀 구해주세요. 람 맥코이 목사가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자료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목요일 날 방송이 될 예정이었는데 수요일 날 암살을 당했습니다. 방송이 불발이 된 거죠. 만약에 그날 목요일 날 예정대로 찰리 커크가 방송을 했더라면 손윤보 목사가 5개월이 아니라 좀 더 빨리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람 맥코이 목사가 장례 치르고 급하게 마무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윤보 목사가 풀려날 조짐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곧바로 한국으로 가서 구명운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한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구명운동을 하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제가 신기한 걸 하나 얘기해 드리겠는데 그 과정에서 손현보 목사를 구명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몰스탄 대사입니다. 손현보 목사의 차남 손찬양 씨가 백악관으로 갈 때 몰스탄이 함께 동행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백악관 안에서 이 기독교 박해에 대한 회의를 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도 합니다.
현보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백악관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백악관에서 그 미팅하고 나온 다음 날 케네디 센터에서 기독교 박해에 대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세계적인 전 세계에서 모여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썸밋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 없애야 된다라는 썸밋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소년보 목사에 대한 사례가 발표가 됩니다. 그때 무대에 올라가서 발표하고 있던 패널은 모스탄이었습니다. 그 모스탄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9월 11일 날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못 나오고 있죠. 한국 정부가 좀 안 내보내주고 있죠. 그 모스탄을. 아니, 소년보 목사를 감옥에 5개월 동안 잡아넣었다가 결국은 제이디 벤스가 김민석 만나가지고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풀어줬던, 그런데 정작 소년보 목사 구명운동을 했던 몰스타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못 돌아오게 지금 출국 정지를 하고 9월 11일 날 재판을 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우연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찰리 커크가 한국을 간 것도 사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였었고,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흉탄에 암살을 당한 것도 그렇고, 하필 그때 소년보 목사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소년보 목사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몰스탄이 지금 한국에 들어갔는데 또 한국 정부가 저렇게 못 나오게 잡고 있고 재판하겠다라고 저렇게 나오고, 이런 일련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누군가가 계획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인간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태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국무부에서 17만 5천 명 이상 비자 취소했다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찰리 커크 얘기가 나와서, 자 보십시오. 찰리 커크의 사망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사람들 비자 취소해버렸다. 이거 발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부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자 취소 외에도 외교 정책상의 이유로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는 쿠바 공산 정권의 영향력 공작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쿠바 국적자들, 미국 땅에 있어서는 안 돼. 너 왜 여기서 간첩질해? 나가. 테헤란 정권과 연관된 이란 국적자들 다 추방해버립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에게 사면을 받았는데 이 사면받은 놈이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아주 나쁜 놈, 라오스 출신입니다. 추방해버렸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폭력 행위를 갈망하며 미국인을 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쿠웨이트 국적자. 너 왜 미국에 와 있어 그럼? 이런 짓거리를 하려면 왜 미국에 와 있어? 추방해버렸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 후에도 심사 과정이 계속되며 비자 소지자의 범죄 행위, 이민법 위반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드러날 경우 담당자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을 계속해서 색출하고 조사하여 비자를 취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미국 비자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비자 있으니까 미국에 들어올 권리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삑 틀렸다. 미국을 방문해도 좋다고 우리가 특권을 주었더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 부서는 지역사회를 악용하는 자들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국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뭐 대단히 아무 짓이나 자유의 땅에 와 있으니까 난 뭔 짓은 다 해도 된다라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